혹시 이런 말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혹은 하던 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겠어? 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지. 아니, 네가 왜 무시당하는지를 너는 몰라?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이 정도도 못 참아? 이 정도도 못 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옷차림 싫다고 했잖아. 그거 입지 마.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에서 데이트 폭력 언어를 모아놓은 거야. 와. 자, 근데 이런 비슷한 말 모녀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왜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없으면 어떡하겠니? 넌 틀리고 엄마가 맞아. 이런 류의 말이 결국 가스라이팅이 되는 건 그 남자들도 가끔 이런 가스라이팅을 배우자한테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꾸 뭐 몸매나 외모 비하하고 막. 예, 예, 이런. 왜 예, 웃으시죠? 아니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봐서. 아, 진짜요? 그게 있죠. 근데 그거 연구해보면 그 답이 한결같잖아요. 예, 아내가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봐도 안 된다. 나만 봐라. 예. 저는 이런 엄마들의 결과적인 가스라이팅이 딸아 날 절대 떠나면 안 돼. 약간 그런. 딸아 나 절대 버리지 마. 이렇게 들려요. 네. 이게 또 참 다 사랑이 너무 넘치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화법에서도 우리가 좀 선을 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자녀에게 좀 하진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 봐. 너 이렇게 허둥지둥 나갈 줄 알았어. 엄마가 늦게 자지 말랬지. 맨날 듣는데. 자. 스트레스야 벌써. 정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화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와, 오늘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겠네. 오늘 하루 지내보고 컨디션을 봐. 그냥 또 이런 말 있죠.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거 이런 실수, 말실수 하세요.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곤란하죠. 어떻게 해요? 이거? 부모는 원래 힘들지. 근데 그게 어른의 삶이고 엄마는 어른이니까 충분히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옛날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국으로 있어라. 구글로 있어요? 국으로 있어. 옛날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구글로 있어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런 국으로 말도 있어.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쓰던 말 이런 거야. 그럼 이럴 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 생각은 이래. 하지만 결국에 옳고 그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가 선택해. 이렇게 바꿔요. 특정은 뭘까요? 항상 자녀가 능동적이고 주인이 되는 상황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선택의 주인도 너, 이 시간의 주인도 너,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너.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혹시 엄마랑 그 대화하시다가 앞뒤가 안 맞다, 막 이렇게 느껴지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셨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가 먼저 나 너무 바쁘니까 약속이 너무 많다고 모임마다 다 만나야 되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나도 바쁜데 똑같다. 그래서 용돈만 좀 챙겨드릴까 이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딸이 엄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게 좀 그런가 이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밥을 먹자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정말 화려하게 나오셨더라고요. 반지, 목걸이 뭐 이렇게 다 하시고 귀여우시네.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38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눈치와 핍박과 언제 저녁에 기집애 시집을 갈 거니 막 맨날 이런 넌 진짜 주말에 만날 남자도 없니? 결혼을 막상 딱 하고 난 그날 밤 결혼식장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냥 데리고 살 걸 그랬어. 괜히 시집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가끔 오시면 엄마 친구 딸 거기 결혼 안 한 친구 그 딸이 있잖아. 맨날 같이 둘이 해외여행 다니더라.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뭐 이혼해? 다시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안 갈 때는 그렇게 가라고 그래놓고 갔더니 또 아쉽다고. 아유. 하고 나니까 또 아쉬워하시고 그런. 맞아요. 또 이런 엄마들의 이중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엄마들의 이중 메시지 중 대표적인 거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니까 엄마 요즘 영 기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딸들이 막 엄마 영화 한번 보러 갈까? 재밌대. 이번에 그 100만 넘었대. 그거 보러 가자. 그 엄마가 아우 영화 가든가 말든가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이미 신발은 신고서는 현관에 왔어요. 일단 이게 이중 메시지 시작이죠. 그럼 참 희한한 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게 참 인생이라고. 꼭 그 극장 같은 데 가면요, 동네에서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또 엄마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또 영화를 보러 오는 것을 또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엄마들이 어머 딸이랑 왔어. 그럼 이때 진짜 국룰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래서 여자는 딸이 있어야 돼. 그걸 나한테 써. 정말 이봐 이래서 여자한테는 딸이 있어야 돼. 너무 부러워했지. 네, 이러면서 그 엄마가 또 약간 기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그냥 뭐 이젠 뭐 거의 친구지 뭐. 그냥 친구야. 뭐 솔직히 얘 없으면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말 하겠어. 그냥 뭐 다 얘기하고 뭐 같이 뭐 이러고 지내지 뭐. 그래요. 잘 보고. 그럼 딸이 옆에서 친구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같이 영화 보고 친구니까 같이 뭐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초콜릿 무스도 먹으면서 이제 친구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오죠. 집에 왔는데 이제 또 일이 벌어져요. 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고가의 옷을 엄마에게 정말 신신당부했어요. 엄마, 잘 봐. 절대로 세탁기 돌리면 안 되는 거. 그냥 둬. 내가 할게. 근데 그게 세탁실에 탁 들어가 있는 거. 갑자기 딸이 막 난리가 나서 꺼내면서 엄마 바보야?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엄마,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들어? 엄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그 엄마가 갑자기 그걸 듣다가 야, 내가 네 친구니? 내가 네 친구야. 그럼 네가 빨리 가. 해줘도 난리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또 친구가 아니래. 3시간 전에는 친구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얘기만 들은 친구였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중 메시지 중에 엄마들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없을 때 아빠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야. 니네 아빠는 문제가 1, 2, 3, 4, 5, 6, 7, 8, 90. 뒷담을. 뒷담을 그렇게 하시고 아주 그냥 젬병이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엄마는 정말 아빠를 싫어하는구나. 진짜 엄마가 불쌍하다. 싫어하는 남자랑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아빠 좀 다정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자기네 집에 거실에 선풍기가 한 대가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묘하게 바람을 아빠 쪽으로만 딱 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그 현상이 자기 눈에 보였는데 굉장히 싹한 배신감과 함께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약간 베란다에 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선풍기 바람을 탁 틀었다는 거예요. 허벅지로. 엄마가 어떡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또 엄마가 이렇게 모래 짚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니 선풍기 바람을 또 아빠 쪽으로 탁 틀더라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 그때 자기가 느낀 배신감, 이 황당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 바람 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준 거 아니에요? 온 마음, 모든 사랑을 다 그에게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빠가 없을 땐 딸한테 욕하냐고. 궁금하다. 아빠에게 받고 싶은 애정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결핍의 분노를 그냥 딸에게 쏟아내는 것 뿐이죠. 실제로 싫어서가 아니라.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왜 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이중 메시지 딸들한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제발 그 엄마들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자녀에게 배우자 욕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발 그 아빠요, 엄마요 하지 않으셔야 되죠. 이제 엄마들의 이중 메시지는 결국 이런 것이죠. 엄마도 이제 완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의 존재인 거니까 자기 안에서 뭔가 소화되지 않거나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리되지 않을 때 이렇게 김새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들이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딸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엄마, 근데 왜 엄마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를 이랬다 저랬다 해. 뭐를. 엄마는 항시 똑같은데. 항시 지지라고 네 앞에서. 진실하고. 엄마는 방향이 딱 하나야. 우리 딸이 잘 살고 행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말만 해도 되는 거죠. 야, 맞아. 왔다 갔다 하지. 아유, 정신이 없어. 근데 나도 뭐 생각이 왔다 갔다 바뀔 때가 많어. 나도 좀 헷갈리기는 해서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이중 메시지가 통합되는 거죠. 이제 그거 자체가 벌써 상대방이 받는 스트레스를 쫙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거 K장녀. 파트예요. 이게 참 장녀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K장녀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부모로서의 자질을 많이 갖추게 돼요. 장녀들에겐 엄마가 없을 땐 네가 엄마야. 이런 말. 엄마가 없으면 얘도 엄마 없는 큰애죠. 근데 동생 밥 차려줘? 오빠 밥 차려줘? 아빠 식사하셨는지 잘 봐. 이런 식으로 약간 밥 담당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양육이라는 건 연장자가 밑에 사람을 챙기는 게 양육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오빠가 중학생이고 여자애가 초등학생이면 연장자인 오빠가 초등학생을 케어하는 것이 원래 순서고 아빠가 계시다면 아빠가 미성년 자녀들의 식사를 잘 케어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엄마가 먼저 K 장녀에게 너가 식사 좀 잘 챙겨 이런 발언이 먼저 나온다면 역할이 아빠에게로 가기 전에 딸에게 먼저 이제 배분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강의 봤어요. 근데 반성했어. 내가 그랬어. 우리 딸이 5살이잖아. 근데 내가 7살 오빠 12월 맥이라 그러고 나갔잖아? 아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어. 안 그래, 다시는 안 그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내재화돼가지고 5살 딸 깨우면서 시아야, 엄마 나갈 거야. 오빠 일어나면 시리얼 먹여?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왜 더 믿거니 하겠거니 잘하니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걱정을 많이 하는 완벽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뭐 집안의 경제적인 걱정, 부모님의 노후 걱정 이런 거 정말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들이 출생 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보통은 이제 뭐 외동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외동은 외로움이란 정서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가끔 그 막내이신 분들이 막내로서의 서러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자려고 놓으면 불 끄라고 시켰대. 야, 불 꺼. 야, 불 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게 싫었고 평생 외로웠다, 막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있더라. 제가 정말 그런 막내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방불을 껐죠? 언니는 평생 집안에 큰 불을 끄면서 살아왔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불들을 부모님과 함께 끄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제3의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이 K장녀 언니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K장녀들은 굉장히 그 약간 만렙 비서실장 이런 느낌 들 때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큰 언니들은 굉장히 차분하죠.
엄마가 마치 오늘 수술할 것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엄마 병원에는 내가 갈 거야. 넌 오지 말고 어차피 많이 못 들어와. 둘째, 너는 엄마 방 가서 청소해, 집. 엄마 금방 왔는데 엄마 집 들어오면 되게 예민한 거 알지? 엄마 퇴원 이날 할 건데 전복죽을 끓여놔. 잘게 잘라. 네가 씹었을 때 쫀쫀하면 안 되고 이게 이유식인가 이런 느낌으로. 대단하다, 대단해. 그다음에 막내 울지 마. 우는 울지 것도 마.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엄마 안 돌아가셔. 울지 마. 정신 없어. 와, 어떻게 저렇게 울지 말고 너는 그날 차를 가져오라고. 차를 가져오는데 여기가 딱 30분밖에 안 돼. 언니가 전화하면 딱 받는데 무음으로 해놓지 마. 진동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로 켜놔. 내가 정확한 시간에 너한테 전화하면 딱 받아서 딱 오라고. 그러면 내가 딱 태워서 갈 테니까. 알았어? 이것만 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 네, 그런 그래요. 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네, 모든 디테일을 가지시는.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신기하다. 네, 장녀들은 굉장히 머리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와요. 막내는 엄마 죽는 거야? 엄마 울지 마. 엄마 영상 통화 한 번만 하자. 막 이러지만 언니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엄마 그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우는 장녀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너무나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놓고 우는 장녀가 별로 없고 보통은 장례식이 다 마치고 유품을 정리할 때 혼자서 우는 장녀들이 대부분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K 장녀들은 아주 솔직하고 올바른 의견 제시를 되게 잘해요. 약간 집안의 어떤 그 기준점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요. 현실적. 네, 게다가 만약에 K 장녀가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면 K 장녀의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부모님보다 권위가 훨씬 위에 있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이제 K 장녀신데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못 내려놓던데요, 그거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인이 배겨가지고. 맞아요. 인이백인다고 그러죠.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솔직히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맞아요. 내려놓으라고. 왜냐면 동생들 다 이제 시집 장가 가고 이제 몸에 완전 고착화되셔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쉽지 않던데요. 내려놓기. 그 방법 없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나는 정말로 너무나 그런 K 장녀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일단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일 던져야 돼요. 동생들 지금 3살 아니잖아요. 동생들도 다 40, 50 이렇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의 기능을 끌어올려야 되고 던지고 그냥 탁. 어렵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 나쁜 딸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만으로도 너무 충분했죠. 그래서 좀 K 장녀분들은 이제는 좀 짐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동생들 때문에 못했던 거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러 다니시고 먹으시고 동생들도 다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빠로 보내지만 또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자신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를 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이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 딸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살고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엄마와 딸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엄마 딸에서 두 여자로 성장한 다음에 두 사람으로 가는 여정까지를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관계들, 아빠든 오빠든 이런 분들이 또 그 관계들을 좀 견인해 준다면 훨씬 더 둘 사이가 건강한 독립을 하기가 이제 쉽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인생을, 딸은 딸로서의 인생을 오로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서로를 놓아주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또 하나의 사랑을 시작하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녀의 세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